네, 반갑습니다. 김민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당에 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님이 맥커리 인프라를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배당주에 관해서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배당이라는 게, 배당이라는 좀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 이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지분이 50%다. 근데 그 기업 순이익이 1억을 냈다. 그러면은 그 1억에 50%, 5천만 원이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제 투자 방법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인데, 이 배당주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 번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배당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생 배당을 받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평생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한 번만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평생 배당을 받는 거면 사실 주가가 얼마에 가든 그냥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한 번만 배당을 받고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는 시점의 그 주식 가격과 내가 팔았을 때 시점의 주식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그 가격대가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은 내가 배당을 받는다고 할지언정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한 거는 배당도 받으면서 그 기업이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배당을 주는 것도 이제 기업이 있고, 지금 이야기하실 것처럼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보시면은 동사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자산으로 구성된 인프라 펀드로, 그래서 이건 펀드거든요. 펀드 자금. 그래서 이 자금을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국내 인프라 자산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좋아가지고 크게 성장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배당주를 고를 때는 일단 내가 시장을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향후 커질 것인가 안 커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운용사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건 넘기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상품이 이제 배당을 어떻게 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뭐 이제 배당주로 나오고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배당률이 얼마큼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은행 이자보다 더 높으니까,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실제로 주가 흐름도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당주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게 한 번만 배당을 받는 것과 평생 배당 받는 게 달라지는 부분이고, 실제로 매년 이렇게 배당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맥쿼리 인프라가 배당을 줬던 걸 보면은 2016년도 때 12월 말에 이제 배당이 나갔죠. 그 다음 2017년도 때 보면은 6월 달에 배당이 나가고, 원래 같으면은 2017년도 12월 말에도 배당이 나가야 돼요. 근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배당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018년도 넘어와서 6월 달에 반기죠. 예, 1분기, 2분기 반기 배당이 나갔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도 배당이 나갔어요. 그래서 2018년도 때는 배당이 두 번 나갔고,
마찬가지로 2019년도 때도 전반기 하반기에서 2번 배당이 나왔어요. 그 말은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배당이 나왔으니까 요번에도 2020년도 말에 배당이 나올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당률이 봤더니 지금 7.2%, 이거 액면 배당 기준이죠. 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7.2%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배당이라는 게 액면 배당이니까 한 주당 내가 한 주를 매수했을 때 360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12,000원에 샀을 때, 자, 12,000원에 샀을 때 한 주 300, 아까 얼마였죠? 네, 360원을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과거 전반기 때 받았던 거대로라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300원대 계속해서 주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쪽 해당 업황에 대한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쪽 금융 상품이 이제 운용사가 운용을 잘해서 이제 상품 배당성이 높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다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이게 과거에도 이 정도 배당이 꾸준히 좋았다면은 그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2015년도 14년도 때 6,000원일 때도 배당을 예를 들어 300원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즉 아니지만은, 예, 그러면은 6,000원 때도 360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12,000원으로 현재 한 주를 샀을 때 360원을 받는 건데, 과거에 두 주를 줬어. 12,000원이면 두 주를 살 수가 있죠. 그럼 360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배당 받는 건 얼마예요? 72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당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현재 주가 가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주식을 얼마나 사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향후 이 주식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제가 그냥 느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기업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펀드라던가 운용 상품이 아니라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에 장점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배당이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단점이 뭐냐면은,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죠?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성장성에 있어서 이제 더뎌지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요번처럼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거나 뭐 계속해서 연결돼 있던 매출 내던 회사가 갑자기 이제 그 매출을 끊는다던가 계약을 끊는다던가, 그래서 이제 매출이 갑자기 끊겨버리면은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남겨두고 이제 그 나머지적인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이제 유통업이라던가 식품업이라던가 이제 통신업이라던가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한 게 해외 기업 같은 경우,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이제 버는 만큼의 매출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급성장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당을 많이 못 주는 이유가, 언제 또 이제 업황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언제 또 나라가 이제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회사가 쟁겨놓는 돈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 없어요. 이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없어서 안정적인 기업에서 배당이 높은 기업을 찾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찾으셔야 될 게 좀 중소기업들,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실제로 배당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좀 대주주가 욕심이 없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좀 착한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매출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배당을 주는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배당주를 안 본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야기했죠. 이제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부도나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쟁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라면은 배당을 주기보다는 그냥 안 주고 쟁겨두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당주를 공략하기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배당주를 이야기하는 게 12월 결산이거든요. 12월 결산 때, 즉 이제 4분기 때 결산하면은 이제 그 기준일을 시점으로 이제 배당을 주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12월, 쉽게 말해서 12월 말일 하루만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게 보통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이런 배당주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당주에 대한 주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배당을 받는다고 해도 주가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분류를 해서 골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괜찮은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과거에 배당주로 했던 거 예를 들어 하나 들어드려 보면은 이제 서호전기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서호전기 연간 매출을 봤을 때 배당을 보면은 배당금 이제 DPS죠. DPS가 이제 500원대, 이게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00원, 700원, 900원 늘었다가 이제 500원으로 다시 줄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500억, 600억, 이제 400억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났죠. 30억, 순이익이 이제 80억, 그리고 뭐 2017년도 때도 60억.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높게 줬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배당을 적게 줍니다. 자, 이거는 매출이 늘어나면 크게 주고 적게 주면 작게 주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면 배당을 많이 주는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배당을 많이 주겠구나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 보면은 600억대로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제 최고치를 찍었죠. 최고치를 찍었을 때 배당금을 보면은 DPS가 1200원으로 상당히 많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주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동그라미 친구간이 제가 과거에 배당금 받았을 때 이제 매수 들어갔던 가격 자리였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 주가가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말일날 기준이니까 2019년도 말일, 이때도 이제 배당금 받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배당금 받는 시점이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과거 때는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서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단가가 여기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금을 받는 시점에서 주가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매출이 지금 같은 시점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안 좋았을 때 이제 만원대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간다면은 주가 가격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이 어디까지 영위가 될지, 실제로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여튼 복잡한데, 그것을 일단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제 대주주 성향도 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지. 근데 사실 이런 서호전기 같은 기업을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리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제 또 제가 딱히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호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공개를 드리는 거고, 아직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또 올라온 기업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에코마케팅도 DPS가 지금 2016년도 때 53원, 63원, 195원, 300원, 1000원, 1200원 늘어나죠.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억, 70억, 160억, 300억, 500억, 600억. 자,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나는 회사가 이렇게 커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은 무조건 그냥 배당이 지금 많이 준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과거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의 주식은 9,000원대에서 놀고 있던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당주를 찾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 배당금도 얻고 이제 안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공략했던 시점이 배당주로 본다면은 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 이전부터 봤던 건데, 배당주로 본다면은 이제 이야기했듯이 9월 말 10월 달이라든가 이제 11월 말에 접근을 하겠죠. 자, 그런 시점들을 체크를 해 봤을 때 이 구간, 그리고 2019년도에서는 지금 이 구간, 2020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제 이 구간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18년도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7년도 말이면은 9월달. 자, 이 구간이 되는데, 확대를 해봤을 때 이 가격대 이후에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8년도 때, 19년도 때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2017년도 때를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내가 배당주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배당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다. 그럼 실제로 여기서 배당락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배당금을 받더라도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한 거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종목을 봤을 때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계속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배당도 잘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봤던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 종목 말고도 아직 많아요. 지금 매출은 내면서 배당도 주고 플러스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향후 사업성이 큰 것들. 근데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좀 그 최근 다른 나라 대비해서, 선진기업 대비해서 급성장 해왔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배당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아니라 이제 펀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무조건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배당금이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어느 상품이 운영이 되고 어느 운용사가 운영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시장을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뭐 차트로 보고 접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금융 상품이 아니라 이제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배당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부분,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배당주들은 잘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배당주를 보는 시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배당주 괜찮은 종목들 이야기가 나올 텐데, 만약에 그 종목 중에서 제가 기준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면은 한번 소개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